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향긋한 향이 특징인 생강은 날이 추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생강차로 즐깁니다. 생강의 풍부한 진저롤과 쇼가올 그리고 여러 효소들은 면역력 강화는 물론 우리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이런 생강도 잘못 먹을 경우에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생강과 생강 섭취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생강을 구입해서 손질하다 보면 살짝 썩거나 곰팡이가 핀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곰팡이가 핀 부분과 상한 부분만 도려내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썩거나 곰팡이가 핀 생강은 그대로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썩거나 곰팡이가 핀 생강에는 사프롤과 아플라톡신이라는 아주 위험한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이 썩으면 마약류로 분류되는 사프롤이라는 성분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식약청에서도 마약류의 원료 물질로 지정할 만큼 아주 위험한 독성 성분이며 국제암연구소 또한 이 성분을 발암물질 2비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사프롤 성분은 물에 끓이고 햇볕에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면 함량이 아주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썩은 생강에 잘 생기는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1군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발암물질 중 하나로 간세포를 파괴시켜 간암을 유발하는 성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도려내고 생강차로 펄펄 끓여서 먹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 성분은 높은 열에도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강을 이용해서 생강차를 끓인다면 발암물질을 그대로 섭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썩거나 곰팡이 핀 부분만 제거한다고 해도 곰팡이 독소는 생강의 섬유 조직을 타고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절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생강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먹은 중년 여성이 간암에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 구입했거나 보관하던 생강이 썩거나 곰팡이가 피었다면 절대 드시지 마시고 통째로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강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사람, 첫 번째는 위가 약한 사람입니다. 적정량의 생강 섭취는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생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위장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강차 섭취에 주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생강은 소화를 돕는 다이스타아제와 프로테아제, 트립신 등의 다양한 효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력 증진에 도움을 주지만 많이 먹을 경우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가 약한 사람이 생강차를 많이 마신다면 이런 성분들이 위를 자극해 속쓰림이나 위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생강차가 꼭 마시고 싶다면 매운맛이 나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연하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응고제를 섭취하는 사람입니다.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생강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혈액을 묽게 하고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데요. 하지만 항응고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생강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출혈이 잘 멈추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혈액 응고를 낮추는 아스피린과 헤파린, 와파린, 펜프로쿠몬 등을 복용하고 있다면 생강의 섭취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로 특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최소 2주 정도는 생강 섭취는 중단하는 것을 권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당뇨로 인해 당뇨 치료제를 복용하는 분이라면 생강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이 풍부한 진저롤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도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성분은 탄수화물 대사 과정에 관여하여 효소를 억제하여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뇨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강차를 많이 마실 경우 혈당 수치를 이중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 저혈당의 위험도 있습니다. 때문에 당뇨를 비롯한 처방약을 복용 중이라면 주치의와 상담 후 안전하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생강과 생강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사람도 알아봤습니다. 날이 추울 때 먹으면 더 좋은 생강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분들 이외에도 열감기나 치질 환자의 경우에도 생강 섭취는 주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선하고 좋은 생강은 만졌을 때 단단하고 커야 하며 황토색을 띠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의 발이 굵고 넓으며 한 덩어리에 여러 조각이 붙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산의 경우 흙이 묻어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니 흙이 묻어있는 상태에 매운 향이 강한 국내산 생강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의 보관 기간이 길어질 경우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하루 정도 말려서 수분을 제거하는 것도 좋습니다. 2, 3일 내에 먹을 생강은 다듬은 후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더 오랫동안 보관해야 한다면 흙이 묻은 채로 신문지에 감싸 비닐팩에 넣은 후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의 올바른 선택과 보관으로 몸에 좋은 생강을 더욱 안전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하셔서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건강오름 당화는 자연에서 얻은 5가지 핵심 원료만을 사용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주와 브로콜리, 돼지감자, 우엉, 뽕나무잎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독하거나 내성이 강한 화학 성분은 일절 들어가지 않아 몸이 약하고 민감한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오름의 모든 제품들은 댓글에 링크나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번 당환을 꾸준히 드시고 더 건강하고 당으로부터 자유롭길 바라겠습니다.